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한 나토와 직접 대치하고 있다는 러시아와 한국도 이제 살상무기를 지원해야 할 때라는 우크라이나,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대주고 핵기술과 물자를 받아내는 만큼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는 연결돼 있다는 나토. 말로는 전쟁을 안 한다면서도 나토는 끊임없이 압박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4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러시아와 직접 대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는 직접적인 대치 수준으로 넘어갔다며 나토 자체와 나토에 속한 국가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주변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나토는 우리 국경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며 그들의 군사 인프라도 우리 국경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나토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며 첨단 무기와 훈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전한 바 있죠. 이 때문에 러시아는 나토가 사실상 분쟁의 당사자가 됐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고위 관료들은 나토 창설 75주년이 되는 이날 나토의 대립각을 세우며 위협적인 경고 메시지를 연달아 내놨는데요.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회원국 중 한두 곳이라도 모험적으로 활동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완전히 다른 규모로 증폭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서방 국가들이 긴장 고조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는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에 관해 고의적인 방식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나토는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주축으로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와의 상호작용은 줄이고 대화 채널을 제로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데요. 그루시코 차관은 나토가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준비를 하는지는 나토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 러시아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지난달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영어와 프랑스어가 쓰이는 것을 들었다더라며 나토 군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사동맹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3차 대전에 근접하며 그 누구도 이 시나리오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 이튿날인 4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를 지원할 상황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이제 때가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외신 기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하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이 패트리엇을 제공하고 그를 위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쿨레바 장관의 한국 살상무기 지원 관련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의 지원 종류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시아 태평양 4개 파트너국 중 하나인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지원한 점을 사례로 들면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든 환영한다고 역설했는데요.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건네고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및 핵 관련 기술을 받는 만큼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추가 협력도 기대했죠. 우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종합 검토하고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지난 1949년 4월 출범한 나토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커진 핀란드와 스웨덴이 오랜 군사 중립 노선을 버리고 합류. 창설 75년 만에 32개국으로 늘어 몸집을 3배 가까이 키웠습니다.